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습관처럼 베개맡에 두었던 휴대폰부터 찾게 되지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 세상은 또 얼마나 시끄러운가 싶어 뉴스 앱을 켭니다. 그런데 화면을 채운 글자들을 보는 순간 덜컥 가슴부터 내려앉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수입품에 25% 관세 폭탄 검토, 킹달러의 공습, 환율 1,500원 시대온화, 외교 협상, 선거 없이 빈손 종료. 헤드라인 몇 줄만 읽었는데도 벌써부터 마음 한구석이 돌덩이를 얹은 듯 묵직해집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려다가도 이내 화면을 덮어버리고 맙니다. 읽어봐야 스트레스만 받을 게 뻔하니까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또 오르겠구나. 이번엔 정말 큰일 난 거 아닌가. 내 월급, 내 연금만 빼고 다 오르는 세상이 오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월말에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들 때도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커피값, 전기료, 장바구니, 물가까지 뭐 하나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더 큰 태풍이 온다고 겁을 줍니다. 관세, 외교 실패, 환율 불안.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반복될수록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슬픈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좋은 시절은 다 끝난 것 아닌가요? 주식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손해보고 다 팔아야 할까요? 지금은 그저 납작 엎드려 있는 게 상책이겠지요. 이것이 바로 뉴스가 만들어내는 집단적 공포의 공식입니다. 공포는 전염병보다 빠르고 불안은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치명적입니다. 뉴스는 이 공포를 먹고 자라고 우리는 그 공포에 전염되어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엉뚱한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반드시 던져봐야 할 질문을 하나 드리려 합니다. 잠시 뉴스의 소음을 끄고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지금 뉴스에서 떠드는 이 모든 공포가 세상의 전부일까요? 모두가 죽겠다, 망했다 소리칠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커튼 뒤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각 뉴스 카메라에는 절대 잡히지 않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화려한 회의실에서 외교관들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관세 위협을 쏟아내고 있을 바로 그 시각, 미국에서 가장 비싼 기업들, 세상을 호령한다는 애플과 엔비디아의 핵심 임원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백악관에 있을까요? 아니면 월스트리트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에 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보이는 인근 비즈니스 호텔에서 짐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며칠째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콧대 높은 미국의 엘리트들이 평택의 좁은 호텔 로비에서 초조하게 다리를 떨며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삼성 관계자를 만나서 하려는 말은 협박도 아니고 항의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애원입니다. 제발 물량을 조금만 더 주실 수 없겠습니까? 가격이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도 됩니다. 부르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이 칩이 목숨보다 더 급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뉴스 구시 헤드라인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공개되는 순간 우리가 수십 년간 믿어왔던 경제 상식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지배한다. 관세가 기업을 굴복시킨다. 미국 같은 강대국이 항상 판을 쥐고 흔든다. 이 믿음들은 뉴스 속에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돈이 오가는 현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편하지만 반드시 직시해야 할 질문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는 관세일까요?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숫자로만 세상을 압박하는 어떤 기술일까요? 관세는 선언이고 위협이며 시끄러운 협박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다릅니다. 기술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당신들은 멈춥니다. 이것을 쓰지 않으면 당신들은 도태됩니다. 대안은 없습니다. 이 말은 협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와도 같은 조건입니다. 해가 뜨면 아침이 오듯 기술이 없으면 산업이 멈추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비싸도 쓸 것이냐? 아니면 쓰지 않고 멈출 것이냐? 그리고 이 거대한 게임의 한가운데에 침묵하고 있는 거인 삼성이 서 있습니다. 아직 이야기는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공포는 거대한 변화로 들어가는 입구일 뿐입니다. 왜 관세가 올라갈수록 어떤 기업은 오히려 더 강해지는지, 왜 정치의 소음 뒤에서 전혀 다른 판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내 주머니 속 자산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천천히 그 껍질을 벗겨드리겠습니다. BGM 전환 조금 더 템포가 있는 탐구적인 분위기의 음악.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권력의 이동입니다. 정치가 힘을 잃는 순간 그 권력은 어디로 갔을까요? 정치는 늘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칙은 국회에서, 백악관에서 만듭니다. 관세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의 권력은 말을 많이 하는 쪽에 있지 않습니다. 선택지를 쥐고 있는 쪽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25%라는 카드를 꺼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언론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국 기업 직격탄 맞았다. 반도체 수출, 이제 큰 위기다. 외교 실패가 불러온 경제 충격, 피할 수 없다. 이런 프레임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의심조차 하지 않게 만듭니다. 관세는 곧 타격이고 미국의 압박은 곧 우리의 굴복이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이 공식이 지금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삼성의 이익 추정치는 오히려 급증하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사가 망한다는데 돈은 더 번다고 합니다. 이유는 명백합니다. 정치는 숫자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시간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정치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해야 하지 마라, 막겠다, 세금을 더 때리겠다 같은 으름장뿐입니다. 그러나 기술은 다릅니다. 기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칩이 없으면 당신의 AI는 깡통이 됩니다. 이 부품이 없으면 당신의 공장은 내일부터 멈춥니다. 다른 대안은 전 세계를 뒤져보십시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위협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조건입니다. 자,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갑은 과연 누구일까요? 관세 고지서를 날리는 정치인일까요? 아니면 칩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기업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엔비디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참 대단한 기업이죠. AI 시대의 황제, 주가는 천장을 뚫었고 시가총액은 천문학적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골리앗에게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입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도 밥을 먹지 않으면 쓰러지듯 엔비디아의 GPU가 아무리 뛰어나도 삼성의 메모리인 HBM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저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AI 모델 학습이 멈추고 서버 증설이 중단되고 매출 흐름이 뚝 끊깁니다. 이것은 좀 불편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치인은 관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엔비디아의 개발 일정을 단 하루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지금의 AI 경쟁은 1년 단위로 가는 마라톤이 아닙니다. 한 달, 아니 일주일 단위로 승부가 갈리는 100m 전력 질주입니다. 한 달 늦어지면 시장 주도권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계산기는
정치인의 계산기와 다르게 돌아갑니다. 관세 25% 정도는 아깝지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돈으로 때우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공급 중단은 회사를 멈추게 합니다.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지점에서 권력의 위치가 극적으로 이동합니다. 정치는 기업에게 그저 비용을 늘리는 귀찮은 존재가 되고, 기술은 기업의 생명 줄인 시간을 쥐고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자본은 언제나 정치인의 입이 아니라 시간을 쥔 기술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 백악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백악관 복도에는 로비스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로비스트일까요? 삼성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로비스트들입니다. 그들이 대통령 보좌관을 붙들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삼성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삼성의 공급망이 흔들리면 우리 미국 기업들이 먼저 무너집니다. 관세는 협상 카드일 뿐이지 이 문제는 그 선을 넘습니다. 자폭하는 길입니다. 이 장면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2026년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자국의 대통령을 설득하며 오히려 한국 기업을 보호해달라고 읍소하는 상황. 이 순간이 바로 정치가 기술 앞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입니다. 삼성은 트럼프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공식 성명도 발표하지 않고 강한 반박 기사도 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건조하게 숫자만 제시합니다. 수율이 얼마인지, 공급량이 얼마인지, 출하 일정은 언제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툭 던집니다. 지금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제때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지구상의 저희뿐입니다. 이 건조한 문장 앞에서 관세라는 무기는 힘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정치는 국경에서 힘을 발휘하지만 기술은 공급망 전체를 장악하며 국경을 지워버립니다. 정치는 신문 일면을 장악하지만 기술은 공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똑똑한 자본은 신문 쪼가리가 아니라 쉼없이 돌아가는 공장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삼성은 왜 강한가가 아닙니다. 삼성은 지금 어떤 판 위에 서 있는가입니다. 이제 그 판의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말이나 형용사가 아니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숫자를 싫어합니다. 복잡하고 차갑고 머리 아프니까요. 그래서 뉴스는 숫자를 최대한 줄이고 말로 포장합니다. 위기입니다. 불확실합니다. 리스크가 큽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 진짜 투자자들은 형용사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만 봅니다. 지금 이 거대한 판에서 전 세계를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든 숫자는 딱 3개입니다. HBM사 11.7, 60%. 이 숫자 앞에서 정치도, 언론도, 경쟁사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HBM사입니다. 이름만 보면 갤럭시 S24처럼 그냥 또 하나의 신제품이겠거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조금 더 좋은 메모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AI가 멈추느냐, 계속 가느냐를 가르는 생존의 기준선입니다. HBM은 고성능 GPU 옆에 딱 달라붙어서 AI의 피처럼 데이터를 흐르게 하는 메모리입니다. AI의 두뇌가 아무리 빨라도 피가 돌지 않으면 뇌사가 오듯 HBM이 데이터를 밀어주지 못하면 GPU는 수천만 원짜리 전기 난로에 불과해집니다. 그래서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도 이 HBM에 목숨을 겁니다. 없으면 사업이 끝나니까요. 그런데 삼성의 HBM사에서 놀라운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바로 11.7입니다. 초당 11.7기가비트. 이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시죠?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메모리가 왕복 2차선 시골 국도였다면 HBM사는 왕복 100차선 고속도로를 뚫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합니다. 전 세계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한꺼번에 쏟아붓는데도 차가 막히지 않고 쌩쌩 달리는 수준입니다. AI 입장에서는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경쟁사들이 초당 10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할 때 삼성은 아무 말 없이 11.7이라는 숫자로 기준선 자체를 저 위에 그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기술 격차가 아니라 체급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소름 끼치는 숫자는 속도가 아닙니다. 속도는 시간이 지나면 경쟁사들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죽어라 노력하면 쫓아올 수 있죠. 진짜 문제는 그 다음 숫자 60%입니다. 이 숫자가 등장하는 순간 대화는 끝납니다. 전 세계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물량의 약 60%를 감당할 수 있는 생산 능력, 지금 당장 주문 들어오는 즉시 불량 없이 찍어낼 수 있는 그 막강한 캐파, 이 거대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의 삼성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뉴스 보니까 점유율은 하이닉스가 더 높다던데요. 맞습니다. 현재 시점의 판매 점유율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성적표입니다. 주식은, 그리고 사업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먹고 삽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실제로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작년에 누가 잘했냐가 아닙니다.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내가 필요한 이 엄청난 물량을 펑크 내지 않고 확실하게 대줄 수 있는 놈이 누구냐? 이 질문 앞에서는 현재의 점유율이 의미를 잃습니다. 공장이 없는 기업은 대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도 마이크론도 훌륭하지만 그들에겐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2026년 생산 물량은 이미 예약이 꽉 찼습니다. 더 팔고 싶어도 공장이 없어서 못 팝니다. 공장은 붕어빵 찍듯 하루아침에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 순간부터 게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이 불가능한 문제가 됩니다. 이제 다시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를 꺼내볼까요? 트럼프가 외칩니다. 관세 20% 때리겠다. 이론적으로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산기 두드리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짜리 칩이 있다고 합시다. 관세 20%가 붙으면 200만 원이 더 비싸집니다. 아프죠? 하지만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삼성이 조용히 말합니다. 물량이 너무 부족하네요. 줄 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격을 좀 올려야겠습니다. 2배로요? 이 순간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천만 원짜리가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됩니다. 미국 기업 입장에서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관세랑 가격이 비싸니까 안 쓴다. 그러면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둘째, 욕하면서도 비싼 돈 주고 산다. 그러면 사업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강요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에 수렴한다고 표현합니다. 어렵게 말했지만 쉽게 말하면 아무리 비싸게 불러도 살 수밖에 없다. 즉, 배짱 장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이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관세는 미국 기업이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하고 가격 인상으로 인한 이익은 삼성이 고스란히 챙겨갑니다. 트럼프는 소리치며 위협하지만 정작 돈 보따리는 기술을 가진 삼성 쪽으로 굴러들어옵니다. 여기까지 오면 하나의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삼성은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삼성은 판을 숫자로 잠가버린 회사입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아직 삼성의 진짜 무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HBM사는 그저 입장권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들을 뛰어넘어 경쟁자들의 모든 선택지를 원천 봉쇄해 버리는 결정적인 한 수, 바로 시간입니다. 속도와 물량만으로 세계를 제패했다면 이 싸움은 이미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삼성의 진짜 필살기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이 무기는 뉴스에도 재무제표에도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혹시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설계는 미국이 하고 만드는 건 대만이 하고 메모리는 한국이 하고 이렇게 역할이 딱딱 나뉘어 있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은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그게 효율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AI 시대가 되면서
이 구조가 치명적인 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느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AI 전쟁은 누가 더 싸게 만드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빨리 끝내주느냐의 싸움입니다. 한 달 늦게 출시하면 경쟁사에게 고객을 다 뺏깁니다. 그 한 번의 지연으로 회사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런데 예전 방식대로 하려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설계도 보내고 대만 공장 기다리고 메모리 받아서 또 다른 공장 보내고 패키징하고 이러다 보면 1년이 훌쩍 갑니다. 이 지점에서 삼성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턴키입니다. 이 용어가 좀 생소하시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밥을 먹고 싶어서 식당에 갔는데 주인이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손님, 죄송한데 생선은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직접 사오시고요. 밥은 이천쌀집 가서 지어오세요. 아, 와사비는 마트 가서 사오시면 제가 주문은 드릴게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언제 왔다 갔다 합니까? 안 먹고 말죠. 이게 바로 지금의 반도체 생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식당 문을 활짝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그냥 몸만 오세요. 회 뜨고 밥 짓고 상 차리는 것까지 저희 가게 안에서 한 방에 다 해드립니다. 앉아서 드시기만 하세요. 이것이 바로 턴키입니다. 키만 돌리면 시동이 걸리듯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끝낸다는 겁니다. 메모리, 파운드리인 생산, 패키징인 포장을 한 지붕 아래서 다 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삼성전자 딱 한 곳뿐입니다. 이 변화가 왜 무서울까요? 숫자로 보면 명확합니다. 이렇게 한 곳에서 다 하면 전체 공정 시간이 약 20% 이상 단축됩니다. 이 20%라는 숫자, 그냥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AI 전쟁터에서 시간 20% 단축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남들보다 2달 먼저 제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곧 독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다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관세 20% 인상. 에이, 돈 좀 더 내면 되지. 감당할 수 있어. 개발 기간 20% 단축. 이건 돈으로 못 사. 무조건 잡아야 해. 이 두 숫자는 같아 보이지만 그 무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지점에서 삼성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지만 오싹해집니다. 저희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관세 때문에 힘드세요? 그럼 딴 데 가셔도 됩니다. 대신 제품 개발 늦어지는 건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삼성을 포기하는 순간 기업들은 다시 그 복잡하고 느려터진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경쟁사들이 삼성의 턴키 고속열차를 타고 질주할 때 혼자서 완행열차를 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볼모로 한 인질극입니다. 트럼프는 관세로 압박하지만 삼성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굳이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급한 건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백악관으로 달려가 삼성을 건드리면 우리가 죽는다고 아우성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는 4년 임기가 끝나면 물러갑니다. 하지만 한번 구축된 이 거대한 턴키 생태계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됩니다. 삼성은 지금 단순히 반도체를 파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속도, 물량, 그리고 시간. 이 세 가지 절대 반지를 모두 손에 쥔 쪽이 결국 판을 지배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삼성 대단한 건 알겠어. 구조도 이해했어. 근데 그래서 당장 내 주식 계좌는 파란불인데 어쩌란 말이냐? 맞습니다.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우리는 습관처럼 다시 뉴스를 켭니다. 그리고 다시 불안한 단어들과 마주합니다. 불확실성, 위험, 관세 리스크, 지정학적 긴장. 뉴스는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지금은 조심해야 합니다. 아직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 말들은 언제나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희망보다 공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자본은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자본은 방향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정치는 바람처럼 흔들립니다. 오늘은 관세를 때린다 했다가 내일은 협상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기술은 바위처럼 누적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공장은 남습니다. 정치는 소리치지만 숫자는 조용히 쌓여갑니다. 트럼프는 관세라는 낡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묵묵히 HBM사를 양산했고 공급망을 틀어쥐었으며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을 선점했습니다. 이 차이는 앞으로 다가올 몇 분기 안에 말이 아닌 실적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이 모든 공포가 사라지고 날씨가 맑아지면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포가 사라졌다는 것은 이미 시장이 그 모든 기대를 가격에 반영했다는 뜻입니다. 뉴스가 이제 안전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때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진짜 부의 흐름은 언제나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뉴스를 보며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모두가 망했다고 한탄하고 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공장의 굴뚝과 숫자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 판을 뒤집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당장 빚내서 삼성 주식을 사라는 투기 조장이나 종목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자본이 어디로 흐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거대한 지도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뉴스는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위험하다, 불안하다, 조심해라. 늘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이렇게 요란하게 떠드는데 정작 판을 움직이는 진짜 선수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합니다. 성명서도 없고 해명도 없고 변명도 없습니다. 대신 오직 숫자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관세를 보고 환율을 보고 트럼프의 입을 봅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쪽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불안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상황이 위험해서 불안한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판의 승부가 어디서 났는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누군가는 이미 선택을 끝내고 평택에 불 켜진 공장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겁에 질려 뉴스 채널만 돌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옳으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공포가 실체인지 아니면 만들어진 허상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안목을 트이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소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실은 언제나 침묵 속에 그리고 숫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